전해드린 대로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면서 6월 임시국회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게 어떻게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통과되는 걸 저지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지 그것 자체로 본회의에서 뭔가 표결 단계까지 가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고 저희 당이 필리버스터링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 노란봉투법의 부당성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법사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로 바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넘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직회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 없이라는 단어죠. 지금 법사위 단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고 뭔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이유 없이라는 단어에 해당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직회부를 결정해서 본회의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는 뭔가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제기할 예정입니다. 즉 법사위에서의 이 직회부 결정 자체가 국회의원, 즉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겠죠. 국회의원이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방침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표결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국회를 통과되면 결국은 또 대통령의 제2요구권. 자, 이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두 번에 걸친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발동이 있었죠. 이번에도 아마 만약에 본회의를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윤 대통령 또 대통령실에서 밝혔듯이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계속 발동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 짚을 것은 그럼 민주당이 왜 자꾸 이러느냐.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안 자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단계에서 더 수기를 해서 뭔가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방법을 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법안에 담아서 통과시키는 게 맞는 것일 텐데도 그 과정을 뛰어넘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 이것은 법안 내용에 대한 관철보다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민주당의 어려운 정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만약 민주당이 정말로 노동법이나 방송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다시 통과시키기 어려운 걸 이제 뻔히 그동안에 이제 선례로 봤을 때 아실 텐데 그걸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게 본회의 회부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입법부에서 논의된 입법을 거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입법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거부할 거라고 예측이 된다고 해서 입법부가 멈춥니까? 그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이제 합법화보장법이라고 하죠, 일명. 근데 이 법에 대해서는요, 좀 숙고를 하셔야 돼요. 뭐 농민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도 거부권 행사하셨죠. 그다음에 본인이 약속했던 간호사법. 간호사법은 또 뭡니까? 간호사분들께서 아주 수십 년 동안 수건이었어요. 근데 그 대척점을 보면 의사와 간호사예요. 누구 편을 들죠? 의사 편 들죠. 농민과 화이트 칼라예요. 화이트 칼라 편 들죠. 지금 노란봉투법, 합법화 보장. 이건 기업가와 노동자입니다. 또 기업가 편 들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입법부는 해야 될 일을 하고요. 이거를 뭐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노동자들을 부추겼습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자 현장에서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일상을 좀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일컫는 이 법은 쌍용자동차 손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9년, 10년 된 논의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셔서 우리가 갑자기 만든 법이 아닙니다. 쌍용자동차 어땠습니까? 당시에 그 노동자들 파업하고 본인들의 어떤 뭐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 부분 때문에 어떤 재판 과정까지 갔지만 회사가 47억의 돈을 손해배상해서 그들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한 달 월급 봉투 가지고 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분들의 인생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최근에 대우해양조선 500억 손배를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회사가 돈 받으려고 500억 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당신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법입니다. 이게 사회정의입니까? 라는 측면에서는 이 법은 공정과 상식, 정의를 부르짖는 대통령이라면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입법부는 입법부의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반만 말씀하신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또는 쌍용자동차 그 노조에 대한 노조원에 대한 배상액이 너무 과하다. 과할 수 있죠. 그런데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법을 지켜야 하고 그 피해액에 대해서 피해자는 보상을 받아야 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 법체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노동조합의 활동만 특별히 보호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쌍용자동차 사건 이후로 쭉 10년 이상 지내왔을 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180석 의석 갖고 있고 또 정권까지 갖고 있어서 거부권 행사 전혀 걱정하지 않을 상황에서는 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 법안도 그랬죠.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이 법안 내용대로는 입법화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부 운영을 맡는 측은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어떤 사람도 정부 운영을 맡게 되면 그 부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 이유인데 마치 정권 바뀌자마자 뭔가 다시 정의의 사도인 양 이런 식으로 자꾸 감성적인 얘기하면서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 근거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이 노란봉투법은 손배를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배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해양조선 얘기했지만 500억을 이 회사가 그 노동자들한테 받으려고 청구했겠습니까? 평생을 벌어도 못 갚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월급, 소득 다 가압류됩니다. 그 사람들 죽으란 소리잖아요. 이런 법들, 지금 현재 이런 행태들을 법으로 최소한 숨구멍을 열어주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렇게 안 했냐 이런 비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비판에 직면했을 때 그 비판을 받아야죠. 하지만 전 정부에서 못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도 전 정부에 못했으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게 그런 거죠. 잘한 건 이어가고요. 부족한 건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못한 부분을 매일 비판하면서 본인들은 그러면 뭔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성장하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항상 말씀하실 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할 때 입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방금 전에 법원 판단에 따라 배상액을 정하게끔 그렇게 법안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500억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법원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만 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다는 거예요. 즉 노조 행위를, 노조 쟁의를 함에 있어서의 대상자를 원래 있었던 어떤 근로계획을 했었던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 원청이라고 하죠. 원청업체까지를 상대로 해서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만든 법이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어떤 법체계, 죄형 법정주의를 완전히 위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분명히 위헌 판정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사용자 범위를 늘리는 건 그거는 법은 원래 늘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과 벗어나면 입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법은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는 원청이 꼼수로 하청을 둬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대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좀 먹고 살자 이렇게 합의를 했을 때
전체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거는 원청이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런 불법 파업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청, 하청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책임지게끔 하는 것이고요. 합리적이죠. 두 번째는 500억을 했는데 법원 가서 당연히 500억 과하니까 이 정도를 합시다라고 판단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500억이라는 건 심리적인 압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제도화해서 처음에 이 회사의 피해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래도 합리적이다. 이걸 제도화한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각 그 불법 행위를 행한 노조원에 대해서 그 가담 정도라든지 그 노조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배상액을 책정하라는데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를 받았는데 가해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르게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이 너무 과하게 노동자 측을 편을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맹점이 핵심을 있는 게 말씀하셔야죠. 아니 회사가 기업주가 있고요. 노동자가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늘 얘기합니다. 이 회사는 우리들 겁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피해를 입었다는 게 뭡니까? 기업가가 파업하는 노조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 본인들이 이 회사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이들이 정말 사죄로 들어가서 불법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책임과 노조의 책임 둘 다를 법원은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단순하게 뭔가 불법 시설을 점거하고 이런 부분을 단편적으로 얘기하지만 회사 운영 자체는 기업가와 노동자 함께 만드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법은 그런 거를 합리적으로 하라는 법이에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회사를 갖고 나가는 일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동행위를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올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조 쟁의는요 헌법에 보장된 법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헌법 그렇게 얘기한 게 하게 돼 아니에요.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조금 더 그냥 아주 편리하게 돈으로 어떤 노조들을 압박하지 말고 조금 더 성실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진 자가 노동자는 기업까지 노동자겠습니까? 예. 그럼 노동자는 불법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의 즉 기업 측의 피해 보상을 제한하는 이것이 법 체계를 넘어서까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비판을 하는지 더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얘기해야죠. 예, 내용. 알겠습니다. 이 불법 부분은 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전체를 봐야지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대통령께서는 조금 심사숙고할 부분이다. 예.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두 분께서도 계속 이렇게 논쟁을 벌이실 만큼 이렇게 첨예하게 여야가 맞닿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양쪽 이제 당 대표들이 이제 정책 가지고 이제 뭐 토론회를 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과연 이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좀 그 국민의힘의 입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야가 진짜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협치를 위해서 여야 모두 힘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뭐 이거저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라고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고 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마저 그걸 그대로 답습하면 되겠어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좀 다름을 서로 간에 듣고 인정하면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시작이라고 보고요. 예. 김기현 대표께서도 큰 결단하셨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TV 정책 토론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원내대표랑 상임위원장 회동 취소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러지 마시고 대화 타협. 본인이 얘기했던 민주주의는 모든 해결점은 대화 타협에 있다라고 본인이 대통령 수락연설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천하시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이번에 여야 대표 물론 뭐 토론회이긴 합니다만 두 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토론을 나누겠지만 그 이후에 혹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야 당 대표 두 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회동을 하는 것하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것하고 연결짓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누차 얘기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 성사가 어려운 이유,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상하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고 말씀하셨다시피 양당의 대표가 만나는 것 자체에서 우선 의미를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긴 시간 그 두 분이서 이제 좀 토론을 열띠게 벌이셨는데 다음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